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의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딥러닝 관련된 수학 시리즈에 대한 것들, 딥러닝에 꼭 필요한 수학 지식들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딥러닝 관련 확률 시리즈는 끝났고, 이 강의는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 관련된 내용도 앞단의 강의들이 몇 개가 있었고요. 이 강의는 그 앞단 강의에 좀 이어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앞 강의는 뭘 했었냐면, 선형대수 중에 행렬이란 게 있어요. 행렬과 벡터가 있는데, 행렬을 설명을 하고, 행렬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스칼라배라는 상수배라는 거하고 행렬과 행렬을 어떻게 곱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앞단 강의 끝부분에서는 행렬이란 게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푸는 거,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강의가 되는 겁니다. 강의가 될 거고, 오늘 할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행렬 연산 중에서 역행렬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역행렬을 하려면 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디터미넌트하고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제 모든 강의는 유튜브 목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PPT, 그리고 소스코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다면 소스코드까지 전부 다 깃허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요 유튜브 같은 경우 밑에 동영상 밑에 동영상 설명하는 칸이 있죠. 거기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방문하셔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추가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학습하면 좋아요.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리캡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복습 한번 할 건데요.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를 푸는 거는 리니어 이퀘이션, 연립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걸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어지는 강의라서 그렇습니다. 요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앞 강의를 듣고 오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수가 있습니다. 리캡 한번 할게요. 행렬이 발명된 이유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발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얘를 행렬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방정식이 있죠. x 플러스 2y는 20, x 플러스 y는 12,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 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개수 1, 2, 1, 1 이렇게 써주고, 뒤에 요 상수들 값들을 추가로 써줬죠. 이렇게 쓰는 방식을 첨가행렬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개수들만 모아놓고 미지수 모아놓고 그 다음에 상수들은 여기다가 따로 해놓고, 요거를 전개를 하면, 행렬 곱을 하면 요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 앞에 개수만 모아놓은 행렬을 개수 행렬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하죠? 요거는 상수 항렬이라고 하죠. 상수 항렬이 아니라 행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이 그 행렬 표기법에 따라서 약간 틀리다 그랬죠. 이렇게 첨가 행렬로 하면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쓴다고 했고, 개수 행렬과 상수 행렬로 표현된 거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습니다. 역행렬은 영어로 예전에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트릭스 종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뒷단 강의로 가서 한번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캡 한번 해봤고요. 요거 지난 강의에서 끝난 거고, 얘가 이번 강의에서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행렬의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가 이런 거였죠. 여기에서 여기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어떤 값들, 얘가 파라미터라고 하고 웨이트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역행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풀기 S를 찾거나 WT를 찾는 어떤 연산들을 할 건데 여기에 관련 내용입니다. 딥러닝에서는 이쪽에 관련이 좀 깊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 행렬에 우리는 역행렬을 이용을 해서 미지수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고 했죠.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역행렬을 곱한다는 의미가 뭐죠?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곱했다. 역행렬은 마이너스 1 인버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써준다고 했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본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XY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에 어떤 벡터 두 개가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이 벡터를 선형 변환을 하면 행렬을 곱해준다는 거는 선형 변환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축도 X축도 일로 가고 Y축은 이렇게 바뀌고 X축과 Y축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모양도 달라지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선형 변환이에요. 얘가 행렬을 곱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역행렬을 곱한다는 의미는 뭐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선형 변환을 시켰더니 얘 대입했더니 뭐 값이 옮겨가서 이렇게 나오더라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여기에다가 역행렬을 다시 곱해주면 원위치로 환원시킨다는 거죠. 원위치로 환원시키면 원위치의 그때 값이 x값과 y값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까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죠. 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 강의를 차근차근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점점 수업이 진행되면서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오케이, 선형 변환. 요거는 요런 게 교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좀 더 차근차근 알아보자고 하고 그러면 선형 변환을 하려면 이 역행렬, 인버스, 역행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역행렬 구하는 방식부터 먼저 계산법을 알아두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공식과 비슷한 거죠. 근해 공식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역행렬을 구하는 뭐 공식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함수가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역행렬을 이용한 리니어 이퀘이션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요거 먼저 확인하고 이거를 풀려면 디터미넌트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디터미넌트를 알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역행렬 구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지난 시간보다는 약간 좀 깊게 들어갑니다. 제 강의가 한 강의 한 강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깊어지고 있죠. 느껴지세요, 지금? 약간 좀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이란 게 있는데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역행렬이 뭐냐? 얘를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수학렬하고 또 계수행렬하고 요 상수행렬이 되겠죠. 여기 계수행렬, 상수행렬, 여기는 미지수행렬.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좀 전에 리캡할 때 했었잖아요. 여기서 A의 역행렬,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X는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제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해봐요. 계수행렬, 상수행렬, 그 다음에 미지수행렬.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요렇게 요거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계산하면 뭐 어떤 값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값이 x는 요거 y는 요거 이렇게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겁나 간단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려면 요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는 역행렬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존재를 해야 역행렬을 곱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x와 y에 해당하는 유일한 해가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No. 이러면 해가 아예 존재할 수 없거나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요거를 이용해서 합니다. 행렬식.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불러요. 디터미넌트를 먼저 계산을 딱 해보면 아 얘가 역행렬이 있구나 없구나를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 결과에 있으면 구하면 되죠. 없으면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이용해 확인을 한다. 그러면 뭐를 하면 되죠?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되겠죠. 디터미넌트 구하러 가겠습니다. 디터미넌트는 한국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렬식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 디터미넌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표현을 쓰든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뭐냐? 행렬식이라고 용어는 알겠는데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죠. 정사각형, 스퀘어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모양을 띈 행렬을 하나의 숫자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 어떤 숫자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을 가지고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임의의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얘를 뭐 A라고 해봅시다. 이러니까 n by n이죠. 사이즈는, 크기는. 그러면 얘를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 값 하나로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함수로 표현하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스퀘어 매트릭스 여기 요 사례에서는 a에 n 곱하기 n 행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실수값 하나가 뿅 하고 나온다더라. 정확히 얘기하면 뭐 어떤 값이죠. r인데 r이라는 거는 실수 집합 안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렇게 길게 쓸 거냐? 아니죠. 이렇게 쓰면 짜증나죠. 이거 할 때마다 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써놓을 수가 없죠. 기니까. 길면 어떻게 써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약속을 했겠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렇게 썼습니다. DET라고 앞에 세 글자만 쓴 다음에 행렬 이름을 적어주자. 그러면 얘는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인데 이 디터미넌트를 통과하면 얘가 F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실수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냥 A라는 행렬에 DET도 쓰기 싫은 거야. 그냥 A 쓴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써주면 얘는 디터미넌트가 되는 겁니다. 행렬의 절대값이 졌다고 모든 요소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디터미넌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절대값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주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둘 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뭐 하는 거냐? 매핑 함수다. 행렬을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주는 함수다 라는 거고, 표기법은 DET라고 쓰거나 아니면 행렬 이름에 양쪽에 절대값 기호를 붙여주면 디터미넌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면적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면적이 0일 때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얼마일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아쉽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디터미넌트하고 역행렬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자세한 의미들은 차근차근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겁니다. 기대하시고 이 타오르는 이 배움에 대한 욕망을 잠깐만 진정시키시고 요 강의만 먼저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구하러 한번 가볼게요.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몇 가지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그 예외사항을 정의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0 곱하기 사이즈가 0 곱하기 0이에요. 행렬인데 사이즈가 없어.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없으면 그냥 디터미넌트는 0으로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1 행렬. 요 행렬인데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2 곱하기 2 행렬이 아니라 그냥 행렬이라고 하고 어떤 값을 하나 뭐 숫자 3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 디터미넌트 1 곱하기 1이죠. 행에 하나, 열이 하나니까 이 값은 그냥 디터미넌트는 A면 그냥 A가 나온다. 하나의 값만 있는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디터미넌트가 나오는데 여기부터죠. 정사각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 쓸 테니까 2 곱하기 2 행렬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얘가 얘랑 얘랑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빼기 얘랑 얘랑 곱해요. 요 값을 빼주는 겁니다. 얘가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숫자 값으로 나오겠죠. 어떤 실수 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식에 대입하면 딱 숫자 구할 수 있죠. 문제는 어디에요? 2 곱하기 2 행렬만 있냐? 3 곱하기 3 행렬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3 행렬이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A11에 M11 빼기 A12에 M12 더하기 얘가 중요한 거예요.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 처음 보는 게 나오죠. M 얘는 교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네, 한 번도 없죠.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것들은 MIJ가 있죠. 요 11이면 여기도 11 이렇게 되고 12면 여기도 12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인덱스를 IJ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 행렬이 있죠. 요 행렬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라고 해볼게요. 요 행렬에서 I행과 J열을 제외 마스킹한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A11이면 얘죠. 그러면 1행 1열을 삭제하면 남는 행렬이 있죠. 얘가 M1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M11이면 2 곱하기 2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죠.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워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 A12면 A12가 여기죠. 그러면 A1이면 1행이죠. 1행 지우고 2열이니까 얘 지우면 남는 게 이렇게 남죠. 이렇게 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모아놓은 행렬이에요. 예. 그렇게 쭉쭉쭉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의 디터미넌트들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얘가 디터미넌트 표시였죠. 행렬식 절대값 아니에요. 행렬식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얘도 어떤 숫자, 얘도 어떤 숫자, 얘도 어떤 숫자. 숫자를 더하고 빼면 결국에는 숫자죠. 그래서 어떤 실수값 하나를 얻어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4행렬이면 이렇게 합니다. A11은 M11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1행 1열이니까 여기 남죠. 여기 남는 게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예요.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3 곱하기 3행렬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5 곱하기 5 행렬이면 9호가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6 곱하기 6 행렬은 그 다음 빼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좀 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A11, A12
A13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값이. 네, 상관없다는 거예요. 편의상은 뭐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많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마스크 행렬이죠. I행과 J열을 지운 행렬을 뽑아내서 그거에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그러면 n 곱하기 n 행렬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점점점 이제 재기적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뒤쪽에서 줄인 다음에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2 곱하기 2 행렬까지 갈 텐데 구하면 위로 올라와서 n 곱하기 n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구할 수 있어요. 계산식이 많아지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좀 많아지는데 어쨌든 정사각 행렬은 모든 정사각 행렬은 이 정의에 의하면 다 실수값으로 매핑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러면 얘가 걱정이 되죠. 이 10 곱하기 10 행렬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교수님, 저는 못 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습을 뭐 이런 거로 간단한 거로 해볼 건데 계산은 컴퓨터가 할 거예요. 요거 패키지나 라이브러리가 뭐 널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우리는 개념만 알고 있다가 이때는 디터미넌트를 써야 되는 시기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구하는 뭐 파이썬 함수를 호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그냥 0.1초 만에 지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대신에 뭐는 알아야 돼요? 개념만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를.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죠. 니네들한테 구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어떻게 구하는 방식이 있구나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컴퓨팅 인버스 매트릭스를 실제로 구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좀 약간 지저분한 수식들이 나올 건데 한번 참고로 보세요. 역행렬은 실제로 이렇게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역행렬은 이렇게 구합니다.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은 n인데 공식이 이래요. 디터미넌트 A분의 1. A는 정사각 행렬이면 어떤 정사각 행렬이든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행렬이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이 행렬을 어떻게 만드냐면 C11, C21 이렇게 돼요. 이게 순서가 약간 틀리죠. 이 매트릭스는 A11, A12인데 21 이렇게 바뀌어 있죠. 21, 3, 1, 4,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A21인데 1, 2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교수님, 이 C는 처음 보는데요? 달달하주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디터미넌트죠. I행과 J열을 빼고 남은 원소들, 엔트리들을 가지고 그런 엔트리들을 모으면 다시 정사각 행렬이 되는데 n 곱하기 n이면 n-1 곱하기 n-1 뭐 이 정도의 행렬이 나오는 거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죠. 그거에 마이너스 1의 어떤 승 하면 플러스 1이 나오든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얘는 왜 써준 거냐면 얘 때문에 쓴 겁니다. 밑에 빼기 더하기 계속 퐁당퐁당 간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같이. 지저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막 붙여주려면 짜증나니까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인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코팩터라고. 이름이 필요하겠죠? 이게 자꾸 암기하려고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만든 거 아닌 거 아시죠? 야, 저거 뭐야? 저거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붙여주면 서로가 의사소통하기 쉬우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 건다. 얘는 하나의 실수값이 되겠죠. 오 실수값, 다 실수값분의 요거 실수값. 그러면 다 하면은 어떤 실수값들로 가득 채워진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그 행렬이 바로 뭐다? A의 역행렬이다. 요 뜻이에요. 요거는 설명을 했죠.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 A라는 행렬에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항등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왔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성분이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래서 어떤 행렬의 아이덴티티를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수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실수에서는 얘는 1이죠. 항등원이 1이란 거죠.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곱하면
1이 나오냐 항등원. 얘가 역원이 되는 거죠. x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실수값에서. 그러면 1이 나올 테니까. 그럼 매트릭스는 뭐냐? A가 있는데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야 아이덴티티가 나오냐? 그러면 얘는 인버스죠. 역원이죠. 역행렬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다? 얘다. 이런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요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는 역원이니까 역행렬이 되는 거죠. 요거를 그대로 제가 갖다 쓴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 얘를 참고로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요거 자체를. 요 행렬, 요거를. 자,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야, 저거 뭐야, 저거. 야, 저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이름을 또 하나 붙여준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앞으로 뺄 수 있죠. 요 앞으로 빼고, 요거 곱하기, 요거, 행렬 공식이죠.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디터미넌트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0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 해당되는 값 빼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증명을 하려면 쭉 전개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전개식이 되게 좀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략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 대각선 다이아고널의 값은 디터미넌트 값들,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이 쭉 나오고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숫자 값이죠. 요도 숫자 값. 그럼 각각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나머지는 0하고 곱하면 0이니까 이렇게 쭉쭉 곱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디터미넌트 A분의 디터미넌트 A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요 대각성분은 다 1로 채워지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다 0이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얘가 너무 당연해요. 이렇게 나오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래서 어떤 행렬에 뭐를 곱했더니 아이덴티티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다? A의 인버스. 역원. 역원은 아니죠. 역행렬이 되는 거죠. 역행렬이 된다. 그래서 요게 x라고 봤는데 이 x가 여기 값이었고 요게 사실은 요거를 대입했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역행렬은 교환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 B 행렬 곱하기 A 행렬이 아니죠. 근데 얘는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요 뒤쪽에 곱하나 앞쪽에 곱하나 똑같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일단 받아들여. 근데 이거를 또 시비 거는 빌런들이 있어. 교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원이 성립을 해요. 인버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해요. 이거 다 쓰려면 너무 지저분해요. 수식이.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누가 해준다?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하고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리니어 시스템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 예제 하나 도입하겠습니다. A의 인버스 2 곱하기 2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게 A라는 행렬이고 요거의 역행렬은 뭐냐?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역행렬이 있으려면 분모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얘가 0인지 아닌지를 알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란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디터마인드 이렇게 결정하는 거를 찾는 거를 디터마인 한다고 하죠. 디터미넌트는 결정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사실 어떤 거겠어요?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는 결정인자다. 영어로 결정인자가 디터미넌트니까. 그래서 디터미넌트라고 붙여준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얘는 요 행렬이 이룬 어떤 그 면적하고 비슷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면적은 0이면 성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0일 때는 역행렬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겠죠. 0이면 얘가 모순이죠. 수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공식 그대로죠. 요거에 C11이잖아요. C11은 M11에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승이니까 2승이죠. 그럼 기호가 플러스 기호가 되고 여기를 제외하고 남는 게 얘죠. 하나만 있을 때는 그 값 그대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C12예요? 아니면 C21이에요? 21 이렇게 쓴다 그랬죠. 네. 앞에 있는 거죠, 여기.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C21 쓴다 그랬죠. 얘랑 1, 2랑 이렇게 틀려요.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얘는 뭐죠? C21이 되는 거죠. C21이면 M21에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1이니까 3승이죠.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받고 C2가 2행 1열이 없어지면 B가 남죠. 남은 게 B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 그대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지운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서 A 이렇게 되는 거는 서로 맞바꿔주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기호 붙여준 거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X라는 행렬에 A를 곱했더니 B가 나오더라. 얘는 다시 쓰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미지수 행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 행렬이 있고 여기는 상등 행렬이 있고 그러면 양변 우측에 A 인버스를 곱해도 되죠.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이걸 곱해도 되죠. 곱할 수 있죠. 그러면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얘죠. 얘가 얘인데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이 공식이 얘니까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 곱하기 마이너스 3 빼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요 공식 그대로 해서 대입을 한 거예요. 얘는 두 개 바꾼 다음에 바꿔주는 거고 얘는 그대로인데 뭐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 곱하고 얘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을 정리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A 인버스 곱하기 A는 뭐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를 다시 쓰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곱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얘가 그대로 돼. 요거를 정리를 한 요게 요로 오고 요놈이 요놈으로 오고 지점을 하죠. 그러면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하면 자기 자신인 거죠.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면 x, y가 이렇게 요 행렬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얘가 이제 벡터가 될 건데 행렬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 되죠.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그러면 다시 쓰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 값으로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면 되죠. 그러면 4하고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이 x는 4 y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역행렬을 이용해서 리니어 시스템을 해결하는 방법을 쌈박하죠.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꼭 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런다? 헐, 교수님 너무해요. 저희 딥러닝 하러 온 거예요. 교수님 착각하지 마세요. 행렬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헐 이런 다음에 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디터미넌트는 언제 구하고 코팩터는 언제 다 구한 다음에 미지수 행렬을 언제 다 구합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하나요? 제 대답은 네. 이건 명확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대신에 이렇게 구해진다는 원리를 알고 있고 어떤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하면은 그대로 대입하면 어떤 역행렬이죠. 역행렬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풀 수가 있다. 근데 좋은 게 있죠. 손으로 직접 계산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수학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3 곱하기 3, 4 곱하기 4 행렬을 실제로 손으로 풀어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죠.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공식을 코딩을 해 놓는 거죠, 우리는. 코딩 해 놓은 거 그냥 임포트해서 쓰면 되는 거죠. 뭐 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뭐 쉽게 해주는 공식도 있어요. 크레머 공식이라고 하는데 요 디터미넌트 구하고 뭐 코팩터 구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공식도 나와 있습니다. 얘도 수학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손으로 풀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풀 거야, 안 풀 거야? 니네 풀래? 좀 전에 있었던 거? 저도 수식이 너무 지저분해서 생략했잖아요. 저 알고 있어요. 니네들 안 풀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안 풀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파이썬에 numPy라고 있어요. 누머릭 파이. 수치 연산을 해주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 쓰면은 그냥 돼요. 하지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터미넌트의 개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별식이죠. 그 다음에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더라. 이 판별식을 이용하면 코팩터 행렬, 뭐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라는 게 나온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행렬만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연립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작동 원리만큼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강의 이 리니어 알지브라 진행하면 할수록 인버스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계속 나와요.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손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넘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샘플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PPT에 붙여놨어요. 여기 i가 빠졌네. 임포트. 그래서 제가 지금 i를 써놨습니다. import numpy 이거 아시죠? 네, np라고 한 다음에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드는 것도 쉬워요. array 함수를 메소드로 호출한 다음에 여기 넣어주면 되죠. 리스트로. 그럼 2 곱하기 행렬을 하나 만든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싶으면 numpy 안에 linear algebra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 밑에 메소드가 디터미넌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트릭스를 통으로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값을 구해줘요. 그러면 프린트 해보면 요 행렬은 2, 2, 5, 1, 3인데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1 이렇게. 그 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넘파이의 리니어 알지브라 패키지 밑에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imv라고 치고 매트릭스 집어넣으면 지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줍니다. 알아서 이렇게. 신기하죠? 이런 거 하면 또 꼭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 검사 한번 해볼까요?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이거 곱한 거 빼면 되죠. 2 곱하기 3은 6 빼기 5분의 5니까 디터미넌트는 1이 되겠네요.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죠? 요거에 2, 5 토이니까 1, 3 구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가 1분의 1. 그 다음에 얘랑 바꿔주는 거죠. 3하고 2. 얘랑 얘는 위치는 유지하면서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 출력해 보면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이거 뭐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수업할 때 디터미넌트나 역행렬 개념이 나오면 그냥 아무도 수업 안 하거든요. 제가 봤던 모든 강의는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이거 구하는 건 한번 알고 가면 좋겠죠.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력한 인공지능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딥러닝 네트워크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사실 그거는 껍데기죠. 빈 껍데기. 그래서 좋은 개발자라고 볼 수 없어요. 어쨌든 패키지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거 말고도 리니어 알지브라 패키지 밑에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수십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되나? 설마?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디터미넌트하고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거. 뭐, 그러니까 이번 수업의 주제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작동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이번에는 매트릭스가 왜 나왔냐? 어머니의 자궁이죠. 모든 거에 생명의 모태가 되는 장소가 왜 나왔냐면 리니어 시스템, 연립 선형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푸는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우스 조단 소거법,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란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어떤 역행렬을 구해서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줘서 푸는 거죠. 이 역행렬을 곱해주려면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죠. 그게 디터미넌트라고 했고, 디터미넌트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역행렬이 존재하면 양변에 곱해주면 값이 나온다, 그런 거죠. 이번 시간은 요거를 한 거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에서 딥러닝 관련된 행렬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예요. 선형 변화는 별개 얘기로 치고, 별도 얘기라고 치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강의를 다 하면은 제가 학위를 주고 싶어요. 노기섭 교수님 학위. 꼰대 학사 이렇게 주고 싶은데 나중에 뭐 하나 마련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